앞부분이 참으로 특이한 귀여운 미니 잠수함 정도로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함선을 미소녀로 모해야 한 일본 게임 함대 컬렉션에서는 이 장비를 장착 시 함선의 선제 내격이 가능해지고 어뢰 능력치를 엄청나게 올려줘서 일격에 전함도 보내버릴 수 있는 밸런스 붕괴급 아이템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생과계로 골 때리는 장비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가표적 되시겠다. 1931년 일본은 워싱턴 군축 조약으로 인해 전함 건조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지금 봐도 참으로 어리석고 딱한 짓이었던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 중이었고, 동시에 러일 전쟁의 성공 이후 이상한 버릇이 드는 바람에 미 해군과의 함대 결전을 위주로 전쟁 준비를 하겠다는 이른바 함대 결전 사상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좀 세야 말이지. 당연히 경제력에서 압도적인 수준의 미국이 일본과의 소모전으로 들어가면 말 그대로 영혼까지 털릴 게 뻔했고, 일본은 궁여지책으로 전함끼리의 소모전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미군 전함을 격침시키고 함대 결전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발상의 일환으로 작은 잠수정에 어뢰를 실어서 전함에게 몰래 다가가 냅다 쏴버리고 튄다는 개념으로 소형 잠수정 가표적을 만들게 된다. 작은 것조차 기본이 수백 밀리미터 크기를 자랑하는 매우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어뢰라는 무기의 특성상 어떻게든 한 발이라도 상대를 맞추기만 한다면 전함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었기에, 이론상 이 잠수정은 어뢰 셔틀 노름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자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비싼 적 함선을 상대로 교환이 가능한 물건이었다. 가표적은 그 크기가 작은 만큼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척 저렴한 편이었는데, 야마토 전함의 건조 비용이 당시 금액으로 약 1억 3,700만엔 정도였는데 가표적은 한 대에 꼴랑 15만엔 정도, 비싼 후기형도 30만엔 정도였다. 후기형 가격으로 책정해도 야마토 한 대의 가표적이 무려 460여 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가표적 한 대가 어뢰를 한 발만 제대로 맞춰도 이 거대한 전함을 단숨에 빈사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 이렇듯 지들 딴에는 제법 신박해 보이는 비밀병기였기에 여기에 가표적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가표적이란 명칭은 말 그대로 갑을 병정할 때의 갑, 대충 훈련용 1번 표적 잠수정이란 의미였고, 이는 본래 무기의 용도를 숨기기 위한 연막용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표적 가평은 전장 23.9m, 전폭 3m, 무게 47톤, 승무원 2명, 장갑 8mm, 최고속도 23노트, 항속거리 190km, 일반 심도 30m, 구동기, 어뢰용 연료전지, 무장 450mm 어뢰 2개, 140kg짜리 자폭용 폭약이라는 스펙으로 만들어졌는데, 말 그대로 어뢰 2발 쏘고 빠지라고 만든 물건이었으며, 운용 방식도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잠수함에 어부바하고 다닌다거나 수상기 모함이었던 치토세, 치오다를 개조한 가표적 모함에 탑재하여 전투 중 필요할 때 물에 던져놓고 운영하는 완벽하게 기습만을 위한 물건이었다. 실제 구조로 봐도 엄청 단순하게 앞부분부터 어뢰 발사관, 조종실, 연료전지 구동계라는 참으로 심플한 구성이었으며, 조종석도 작은 크기에 걸맞게 더럽게 좁아서 승무원이 후기형을 제외하면 2명이었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내부가 꽉 찰 정도로 좁았다. 하지만 이렇게 기습용으로 만든 것 치고는 허점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일단 구조로 봐도 알겠지만 거의 절반 가까이 어뢰 발사관으로 채워진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실었던 어뢰가 거의 몇 안되는 박갑한 일본 무기라고 칭해지는 93식 산소어뢰의 개량형 97식 어뢰였다. 93식 어뢰가 610mm였던 걸 450mm로 줄이는 개량을 거친 물건이었는데, 일단 원본이 무지막지하게 길고 무거웠던 놈이었던 만큼 97식도 1톤에 가까운 무게를 가진 상황이었고, 이는 그대로 작은 함체와 시너지를 일으켜서 어뢰를 쏘면 가표적이 순간 가벼워지는 바람에 어뢰가 발사관을 반쯤 빠져나가다 잘 나가던 어뢰가 끝에 걸려서 발사에 실패하는 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어뢰가 제대로 발사되더라도 함체가 순간 가벼워져 저절로 물 위로 떠버리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잔망경을 올려 목표를 조준하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의 수면 위에 바짝 붙어야 하는데 어뢰를 쏘니까 함체가 물 위로 강제 사출되고 이를 눈에 불을 켜고 잠수함을 찾던 주변의 구축함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 기존의 잠수함들이 잔망경을 올렸다가 구축함에게 이를 들켜 쫓기는 경우가 잦았는데 가표적의 경우에는 이런 꼴이다 보니 잔망경이 들키니 마니의 문제는 사소한 수준이었다. 거기에 97식 산소어뢰도 정작 써먹어보니 가표적이 쓰기엔 문제가 심각했는데 산소어뢰는 가표적이 다루기엔 너무 무겁고 외부 충격에 극히 민감했다. 가뜩이나 좁아터진 가표적 내부에서 산소어뢰가 부식되거나 실수로 누출되는 순간 높은 농도의 산소는 인간에게 독가스나 다름없었다. 결국 탄두 중량은 더 작고 그나마 가볍고 신뢰성 높은 91식 어뢰로 바꿔야 했다. 그런데 가표적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태생이 가져온 운영 방식의 문제였다. 2차 대전 당시의 어뢰들은 유도가 되지 않았으므로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적이 다니는 곳에 내복하고 있다가 함대가 사격강 내에 들어오면 어뢰를 발사하는 전략을 썼다. 가표적 역시 약 20노트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돌아다녀야 겨우 목표를 잡을 수 있으리라 여겨졌지만 가표적의 배터리는 고작 1시간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함이 가표적을 싣고 있다가 적과 만나면 분리하는 식으로 운영하려 했는데 인간의 견시로는 적함 탐색에 한계가 있었고 정찰 능력 및 레이더 기술은 미국이 한 수 위였던지라 가표적 모함이 오히려 기습을 당할 지경이었다. 만약 적 함대와 만나 가표적을 내린다 쳐도 적 함대가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가표적들은 떠다니는 관심새가 되는 거고 적을 찾으려고 부상해도 모든 게 작다 보니 잔망경 높이도 낮아서 망망대해에서 목표를 찾는 것도 타격 위치를 잡는 것도 문제였다. 게다가 크기가 작다 보니 매우 낮은 심도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그러면 함체가 노출되어 적 정찰기에게 발각되기도 쉬웠다. 아른거리는 검은색 동이 수면 아래에서 돌아다니면 그게 가표적이라고 봐도 될 정도. 여기에 더해 조종성마저 나빴다. 선의 범위도 거지같이 넓은 데다가 함체가 너무 작다 보니 파도에 쉽게 흔들려서 이동 중인 목표를 쫓아가 어뢰를 조준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가표적은 무사히 임무를 마쳐도 스스로 귀환할 수도 없게 설계되어 있는 데다 회수할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다. 최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창 포탄이 날아다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뢰를 다 쓰거나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 승무원들은 가표적을 폭파시키고 스스로 헤엄쳐서 빠져나오는 게 고작이었다. 물론 이 경우 잠수정 밖은 보통 상어로 가득한 망망대해라는 점을 감안하자면 승무원의 거주성과 생존성을 말 그대로 내다버린 가표적은 인명경시라는 부분에서는 말이 잠수정이지 사실상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상처 입을 것 같은 자살어뢰 가이텐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애초에 처음부터 자살어뢰를 만들려 하다가 그나마 상식적인 일부 지휘관들이 반대하여 만들어진 게 가표적이니 알만하다.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행복 회로를 돌리는 데는 도 같은 당시 일본 군부도 가표적으로 움직이는 목표를 찾아가 맞춘다는 건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본래는 함대 기습용이었던 본 목적도 적진 공격 직전 함대의 선두로 투입되어 적 정박지에 타격을 주는 정도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가표적은 미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물건답게 겁대가리 없이 상어 아가리에 목을 들이민 꼴이 되었던 진주만 공격에서 선봉으로 투입되었는데 항공기 따위에게 원래 함선의 것이었을 공을 빼앗길 수 없다는 터무니없이 황당한 이유로 총 5대의 가표적이 투입되었고 확실히 함상폭격기 편대보다 먼저 진주만에 도착하긴 했으나 전함을 공격조차 못하고 한 척 좌초, 두 척은 초기함에게 발각당해서 파괴되고 두 척만이 간신히 대잠 방어선을 비집고 들어와서 진주만 안에 가만히 떠있던 수상기 모함 커티스, 구축함 모나간에게 어뢰를 쏘는 데까진 성공했는데 싹 다 빗나갔다. 그 후 최후의 두 척 중 하나도 모나간과 분노의 추격전을 벌인 후 말 그대로 개박살나고
나머지 한 척만 살아남아 도망치던 도중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표류하다가 안에 타고 있던 사카마키 카즈오 중위의 판단으로 자침을 시도했으나 자폭용 폭탄이 또 잘 안 터지는 바람에 함은 멀쩡한데 부하만 죽은 채 인사불성으로 발견되어 사카마키 카즈오 중위는 가표적 투입 인원 중 몇 안 되는 생존자임과 동시에 태평양 전쟁 포로 제1호로 역사에 남게 된다. 이 이후에도 가표적은 시드니 항구 침투에도 사용되고 마다가스카르 공격에도 투입된 전적이 있었다. 시드니 항구 침투의 경우 3척이 동원되어 한 척은 그물에 걸려 좌초당하고 2척만 살아서 쏘았으나 쿠타블 함을 격침시킨 하나 빼고 다 빗나가는 눈물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격침되었고, 마다가스카르 공격 때도 2척이 동원되어 전함 라미리스를 대파하고 유조선 한 척을 격침하는 데 성공했으나 가표적은 이 전투 이후에는 제대로 된 전운을 세우지 못하고 이후에도 추가 개량형으로 을형, 병형, 정형까지 만들었으나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싹 다 강철의 관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가표적 정령마저 퇴역시키고 버린 짓이 위에 나온 그 자폭어뢰를 투입했던 것이었던 걸 보면 그저 답이 안 보일 따름이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이라면 가표적은 그 특성상 죽음을 각오한 자들만이 탑승할 엄두를 낼 만한 물건이었는데, 진주만 공격 당시 인사불성으로 포로가 되었던 카즈오 중위는 본인이 탄 가표적의 기관 이상으로 가장 늦게 출격한 것이 행운으로 작용했는지 다른 가표적들이 어그로를 끌고 있는 동안 탈출에 성공했고, 옆에 동료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운 좋게 끝까지 살아남아 포로가 된 후 일본 해군병 학교 엘리트 출신인 자신이 포로가 되었다는 치욕감에 24시간 미군이 감시하는 도중에도 몇 번이고 자결을 시도하다가 4년 동안의 미국 포로 생활 동안 많은 것을 깨닫고 사무라이 정신을 버리고 반전주의자가 되어 미군을 도와 자살을 기도하는 일본군 포로들을 설득하고 일본 군부의 호전성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1949년에 포로 1호라는 자서전을 출간한 그는 그 외엔 평생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전쟁 경험담을 자랑처럼 이야기한 적은 없었지만 1991년 텍사스에서 그가 탔던 가표적을 50년 만에 마주하자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사실 그의 가표적 HA-19는 엄밀히 따지자면 진주만 공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몇 번이나 산호초에 걸린 그의 잠수정은 결국 진주만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해변에 좌초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미군은 이 가표적을 인양하여 전쟁 채권 판매에 동원했는데, 트럭에 실릴 정도로 작은 이 잠수정은 미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결과적으로 이 가표적이 팔아치운 채권의 양이 진주만 공습 때 입은 피해액을 뛰어넘을 정도였다. 당시 진주만 공격에 가표적을 타고 참여했던 10명의 일본 군인 중 사카마키 카즈오만이 살아남아 아내와 2 자녀를 두고 천수를 누리는 행운을 얻었으니 참 사람 인생 어떻게 흐를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가표적의 함생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는 사고가 제대로 된 정상인이었다면 처음부터 예상이 가능했을 터다.